내 그림이 살아났어요. 하늘이는 색칠하는 걸 아주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크레용을 잡으면 언제나 신나는 상상의 세계로 빠져들었죠. 오늘은 어떤 그림을 그려볼까? 하늘이는 알록달록한 크레용을 꺼내들었어요. 빨강, 파랑, 노랑, 쓱싹쓱싹 커다란 사자, 깡총깡총 뛰는 토끼, 코를 길게 뻗은 코끼리까지. 완성이다! 하늘이는 벽에 그림을 붙여두고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그날 밤 하늘이가 잠든 사이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하늘이는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어요. 무슨 소리지? 깜짝 놀란 하늘이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그림 속 동물들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사자는 으르렁 침대를 뛰어다녔고, 토끼는 깡총깡총 책장 위로 올라갔어요. 코끼리는 커튼을 돌돌 말아 장난을 치고 있었어요. 이러다 엄마한테 혼나겠어. 방이 엉망진창이 됐어. 하늘이는 당황했어요. 방 안은 점점 더 엉망진창이 되어갔어요. 사자가 베개를 물고 토끼는 책장 위에서 퐁당 이불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코끼리는 코로 인형을 들어올리더니 둥둥둥 공처럼 튕겨냈어요. 안 돼! 내 인형! 하늘이는 허둥지둥 동물들을 잡으려 했지만 동물들은 너무 빨랐어요. 그러다 문득 하늘이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맞아! 그림 속에서 나왔으니까 다시 그림 속으로 돌아가게 하면 되잖아. 하늘이는 서둘러 크레용을 들고 커다란 문을 그렸어요. 쓱싹쓱싹 그림 속 문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어요. 이 문을 지나가면 다시 그림 속으로 돌아갈 거야. 사자가 문을 보더니 으르렁 하며 뛰어들었어요. 토끼도 깡총깡총 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마지막으로 코끼리도 후 하고 코를 불며 문 안으로 사라졌어요. 휴, 다행이다. 드디어 다 들어갔네. 하늘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문을 살짝 지웠어요. 그러자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늘이는 흐트러진 방을 정리하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부턴 조심해서 그림을 그려야겠어. 그런데 어디선가 크레용이 저절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늘이가 슬쩍 고개를 돌려보니 그림 속 사자가 살짝 눈을 깜빡이더니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자가 작은 말풍선을 들고 있었어요. 말풍선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일 또 만나자, 하늘아. 하늘이는 깜짝 놀라다가 빙그레 웃으며 이불을 폈어요. 그날 밤 하늘이의 꿈속에서도 그림 속 동물들이 깡총깡총 둥둥 으르렁 으르렁 장난을 치며 신나는 모험을 떠났답니다. 지우야, 이제 잘 시간이야. 엄마가 불렀지만 지우는 침대 위에서 방방 뛰며 말했어요. 엄마, 나 아직 안 졸려요. 조금만 더 놀면 안 돼요? 지우는 인형들을 한 줄로 세워두고 장난감 자동차를 굴리며 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늦게 자면 꿈나라에 못 갈 수도 있어. 꿈나라? 지우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게 뭐예요? 꿈나라에는 재밌는 친구들이 많고 신나는 일들이 가득하단다. 하지만 밤 10시 전에 자야만 그 나라에 갈 수 있어. 지우는 엄마 말을 듣고 잠깐 고민했지만 금방 웃으며 말했어요. 헤헤, 난 괜찮아요. 꿈나라 안 가도 돼요. 그날 밤 지우는 늦게까지 놀다가 겨우 잠에 들었어요. 며칠 동안 지우는 계속 늦게 잤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다. 요즘은 꿈을 안 꾸는 것 같아. 평소에는 신기한 꿈을 많이 꾸었는데 요즘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꿈속에서 작은 요정이 나타났어요. 지우야, 큰일이야. 요정은 작은 날개를 퍼덕이며 다급하게 말했어요. 꿈나라의 문이 닫혀버렸어. 지우는 깜짝 놀라며 눈을 크게 떴어요. 뭐라고요? 너가 밤 늦게까지 앉아서 꿈나라에 안 오니까 문이 점점 더 작아지더니 아예 닫혀버렸어. 설마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꿈나라에는 너를 기다리는 친구들도 많다고. 너 사탄강을 들어본 적 있어? 사탄강이요? 지우는 귀가 솔깃해졌어요. 꿈나라에는 초콜릿 폭포도 있고 솜사탕 구름도 둥둥 떠다녀. 그리고 무지개 다리를 건너면 장난감 마을이 있지. 너가 안 와서 친구들이 슬퍼하고 있어. 지우는 잠시 고민했어요. 꿈나라가 정말로 재미있는 곳이라면 가보고 싶었지만 일찍 자야 한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럼 꿈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지우가 묻자 요정은 손가락을 까딱까딱 흔들며 말했어요. 밤 10시 전에는 꼭 자야 해. 그래야 꿈나라의 문이 다시 열릴 거야. 그 말을 남기고 요정은 반짝반짝 빛나며 사라졌어요. 다음날 밤 지우는 평소처럼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하지만 요정의 말이 자꾸 생각났어요. 정말 꿈나라의 문이 닫힌 걸까? 지우는 시계를 보았어요. 9시 50분이었어요. 조금만 더 놀다 잘까? 아니면 지금 잘까? 지우는 고민하다가 결국 침대에 누웠어요. 좋아, 오늘은 꼭 꿈나라에 가볼 거야. 지우는 눈을 꼭 감고 자려고 노력했어요. 와! 지우가 눈을 뜨자 눈앞에 커다란 문이 보였어요. 문 위에는 꿈나라라고 적혀 있었어요. 문이 다시 열렸다! 지우는 신나서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그러자 눈앞에 커다란 초콜릿 폭포가 보였어요. 우와, 진짜 초콜릿이야! 한 걸음 더 가자 솜사탕 구름이 하늘 위에 둥둥 떠 있었어요. 지우가 손을 뻗자 구름 조각이 퐁 하고 터지며 달콤한 냄새를 풍겼어요. 이건 진짜 꿈나라야. 꿈나라가 진짜 있었어. 그때 어디선가 친구들이 뛰어나왔어요. 지우다! 지우가 돌아왔어!
친구들은 기뻐하며 지우를 반겼어요. 요정도 반짝반짝 빛나며 지우에게 다가왔어요. 지우야, 드디어 왔구나. 이제부터는 밤 10시 전에 꼭 자야 해. 네, 이제 늦게까지 안 놀 거예요. 지우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날 이후 지우는 밤 10시 전에 꼭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러자 매일 밤 꿈나라의 문이 활짝 열렸고 지우는 매번 새로운 모험을 떠날 수 있게 되었어요. 초콜릿강에서 배를 타고 솜사탕 구름을 타고 날아다니고 장난감 마을에서 신나게 놀았어요. 졸린 걸 참고 늦게까지 놀면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일찍 자니까 꿈나라도 가고 다음날도 더 신나게 놀 수 있잖아? 푹 자고 나면 몸도 가볍고 하루 종일 기운이 넘치니까 잠을 잘 자는 게 이렇게 중요할 줄 몰랐어. 이제 지우는 잠드는 시간이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루를 마무리하고 꿈나라로 떠나는 시간이 기대되었어요. 일찍 잠들면 더 신나는 꿈나라에 갈 수 있겠지? 지우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그렇게 지우의 꿈나라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었답니다. 눈에는 안 보여도 정말 있어요. 6살 민우는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다 왔어요. 흙을 만지고 바닥을 기어다니고 코도 쓱쓱 문질렀죠. 선생님이 말했어요. 얘들아, 우리 이제 손 씻고 간식 먹자. 드디어 간식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은 모두 손을 씻으러 갔지만 민우는 손을 쓱 보고 말했어요. 선생님, 저 안 씻어도 돼요. 제 손 깨끗한데요? 아무것도 안 묻었어요. 친구들은 민우의 손을 힐끗 바라봤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묻었을까요? 그때 선생님이 조용히 반짝이는 안경 하나를 꺼내셨어요. 이건 현미경 안경이야. 이걸 쓰면 눈에 안 보이던 것도 보인단다. 우와, 그런 게 있어요? 민우는 호기심에 눈이 반짝. 안경을 써봤어요. 그런데 으악! 민우의 손에 까만 점, 초록 덩어리, 분홍색 물컹한 것들이 꿈틀꿈틀 기어다니고 있었어요. 뭐야 이게? 귀엽기도 한 것 같고 징그러워. 그때 이상한 것들이 하나씩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콕딱지 세균. 민우가 코 후비고 손 안 씻어서 왔지. 나는 화장실 세균. 변기 손잡이에서 탔어. 난 배 아프게 하는 세균. 간식이랑 같이 너의 입으로 들어갈 거다. 헤헤. 민우는 깜짝 놀라 손을 털었어요. 으악, 안 돼! 떨어져! 하지만 세균들은 껌딱지처럼 붙어 있었어요. 흐흐흐, 손을 물에 안 씻으면 우린 안 사라지지. 선생님이 말했어요. 세균은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정말 있단다. 그리고 비누랑 함께 꼼꼼히 씻어야 진짜 없어지는 거란다. 자, 우리 같이 해볼까? 민우는 깜짝 놀라 화장실로 달려가 비누를 꺼냈어요.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손톱 밑까지 꼼꼼하게 씻었어요. 하나, 둘, 셋, 10가지 세면서 닦기. 거품이 뽀글뽀글 손에서 춤을 췄어요. 그리고 민우는 다시 현미경 안경을 써보았어요. 오?
세균이 사라졌다. 으악, 미끌미끌 민우 싫어. 민우야, 손 잡아줘. 세균들이 비눗물에 미끄러지면서 슝 사라졌어요. 민우의 손은 반짝반짝 향긋하게 빛났어요. 우와, 이제 진짜 깨끗해졌다. 그날 이후 민우는 간식을 먹기 전에, 놀고 난 뒤에, 화장실 다녀온 후에도 항상 손을 깨끗이 씻었답니다. 화가 난 루피의 비밀. 깊은 산속 신비로운 마을에 작고 귀여운 아기용 루피가 살고 있었어요. 루피는 몸집은 작았지만 누구보다도 뜨거운 불꽃을 가지고 있었지요. 기분이 좋을 때는 작은 날개를 펄럭이며 즐겁게 노래를 불렀답니다. 하지만 속상하거나 화가 나면 말 대신 불꽃을 뿜뿌냈어요. 어느 날 루피는 친구들인 깡총이, 야옹이, 둥둥이와 함께 숲속 공터에서 신나는 공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완벽한 날이었죠. 친구들은 동그란 공을 서로에게 던지고 받으며 즐겁게 놀았어요. 깡총아, 받아봐! 야옹이가 공을 높이 던지자 깡총이는 높이 점프해 공을 받았어요. 둥둥아, 간다! 깡총이가 힘껏 던진 공을 둥둥이가 손으로 가볍게 받아서 루피에게로 던졌어요. 루피야, 너 차례야! 둥둥이가 웃으며 외쳤어요. 좋아, 잘 봐! 루피는 씩씩하게 말하고는 꼬리를 휘둘러 공을 힘껏 찼어요. 그런데 그만 너무 세게 차버린 바람에 공이 하늘 높이 솟아오르더니 숲속 깊숙한 곳으로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루피야, 어떻게 그렇게 세게 찰 수 있어? 이제 공이 없어졌잖아. 깡총이가 투덜거렸어요. 친구들의 속상한 표정에 루피는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하지만 미안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서 그만 커다란 불꽃을 뿜어버리고 말았어요. 친구들은 놀라서 멀리 달아나 버렸고 루피는 혼자 남아 속상한 마음에 눈물이 났어요. 루피는 그 자리에 앉아 슬프게 울었어요. 그때 마을에서 가장 현명하고 친절한 마법사 할아버지가 멀리서 루피가 우는 모습을 보고 천천히 다가왔어요. 루피야, 왜 여기서 혼자 그렇게 슬프게 울고 있니? 마법사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루피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친구들이 날 싫어해요. 나는 화가 난 게 아니었는데. 너무 미안하고 속상했을 뿐인데. 말이 나오지 않고 자꾸 불꽃만 뿜게 돼요. 마법사 할아버지는 루피의 이야기를 듣고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아, 그렇구나. 루피야, 너의 마음을 솔직하게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으면 친구들은 너의 마음을 알 수 없단다. 화가 났을 땐 화가 났어. 속상할 땐 속상해 라고 말하면 친구들이 이해해 줄 거야. 루피는 할아버지의 조언을 듣고 용기를 내어 친구들에게 다시 다가갔어요. 얘들아, 미안해. 난 화가 난 게 아니었어. 내가 공을 잃어버려서 너무 미안하고 속상했어. 그래서 말 대신 불꽃이 나온 거야. 정말 미안해.
친구들은 루피의 말을 듣고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루피야, 우린 너가 화난 줄 알고 겁먹었어. 앞으로는 마음을 꼭 말로 표현해줘. 그 후로 루피는 마음이 불편할 때마다 말로 표현하려고 노력했고 친구들과 더욱 사이좋게 지낼 수 있었답니다. 내 친구 먼지 괴물. 이상하다. 내 자동차 장난감이 어디 갔지? 정리하는 걸 싫어하는 민수는 매일매일 방을 어질러 놓았어요. 장난감과 옷, 책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죠. 엄마가 소리쳤어요. 민수야, 방 정리 좀 해! 하지만 민수는 귀찮아하며 대답했어요. 에이, 그냥 내버려둬요. 나중에 할게요. 어느 날 민수가 책상 밑에서 자동차 장난감을 찾고 있을 때 갑자기 재채기 소리가 들렸어요. 에치! 에치! 민수가 깜짝 놀라 책상 밑을 살펴보니 먼지 뭉치들 사이에서 작고 동글동글한 괴물이 눈을 비비며 앉아 있었어요. 털실처럼 복슬복슬한 몸에 까만 단추는 콧잔등에는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었죠. 민수가 놀라서 뒤로 물러났어요. 그때 괴물이 손을 흔들며 활짝 웃었어요. 안녕 민수야. 난 너가 만든 친구 먼지 괴물이야. 방이 지저분해져서 내가 태어났지. 우리 친구하자. 민수는 너무 신기해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너 진짜 귀엽다. 좋아, 같이 놀자. 민수와 먼지 괴물은 매일 같이 놀았어요. 책으로 탑을 쌓고 옷으로 요새를 만들고 장난감으로 미로를 만들며 놀았죠. 먼지 괴물은 장난도 잘 치고 웃음도 많아서 민수는 하루하루가 즐거웠어요. 하지만 방을 계속 정리하지 않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먼지 괴물의 몸이 점점 더 커지더니 벽에 닿을 정도로 자라났어요. 숨을 쉴 때마다 방 안에 먼지가 풀풀 날렸고 민수는 콜록콜록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놀라 외쳤어요. 먼지 괴물아, 너 왜 이렇게 커진 거야? 먼지 괴물은 무겁고 느린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민수야, 너가 정리를 안 해서 먼지가 계속 쌓이고 있어. 난 먼지로 만들어졌으니까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 이젠 너무 커서 움직일 수도 없어. 숨도 막혀. 민수는 괴물의 몸이 천천히 흔들리는 걸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자기가 귀찮다고 방을 어질러 놓은 탓에 괴물이 아프게 된 걸 깨달았죠. 민수가 말했어요. 미안해, 먼지 괴물아. 내가 널 아프게 만든 거였구나. 내가 꼭 도와줄게. 민수는 마음을 다잡고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장난감을 종류별로 나눠서 장난감 상자에 정리하고 바닥에 떨어진 책들을 하나하나 주워 책장에 꽂았어요. 옷은 잘 개서 옷장에 넣고 쓰레기들은 쓰레기통에 쏙쏙 버렸죠. 처음에는 힘들고 지루했지만 점점 방이 넓어지고 환해지자 민수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어요. 바닥이 보이고 공기도 상쾌해지자 먼지 괴물의 몸도 조금씩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정리를 다 끝냈을 때 먼지 괴물은 다시 작고 귀여운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작아진 몸으로 펄쩍펄쩍 뛰어 민수의 어깨에 올라탔어요. 정말 고마워, 민수야. 이제 난 건강해졌고 너도 깨끗한 방에서 마음껏 놀 수 있어. 우리 함께 힘을 합치니까 진짜 멋졌어. 그날 이후로 민수는 매일 자기 전에 방을 스스로 정리했어요. 먼지 괴물은 작고 반짝이는 모습으로 민수 곁에서 함께 놀며 방을 깨끗이 유지했죠. 민수는 깨달았어요. 정리는 귀찮은 게 아니라 나랑 내 친구들을 위한 거였구나. 그리고 그 말처럼 민수의 방은 항상 깨끗하고 민수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답니다.